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안. 우리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 법알라이에서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유지은, 유충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안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줄여서 특고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분들이 산재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테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우리가 흔히 배달 라이더라고 부르는 분들, 그리고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특고 근로자분들이 산재보험에 포함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가요? 원론적으로는 정식 근로자가 업무상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특고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속성이라는 요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 배달을 하는데 이를 A사하고 B사하고 두 군데서 받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전속성을 인정받으려면 한 군데에서 절반이 넘는 소득을 얻고 또 전체 근로시간의 절반 이상을 그곳에 종사했고 해당 업체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했다, 이런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좀 받는 분들이 이걸 따져가면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속성이 없이 일을 하다가 사고라도 나버리면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전속성을 인정받았는데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로 A사의 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A사의 산재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B사 일감을 받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예요.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 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고분들은 여태까지 산업재해법의 특례 조항으로 적용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삭제하고 모든 특고분들이 예외 없이 산재보험에 가입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고, 그러니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는 말도 없애버렸고요. 대신에 노무 제공자라는 좀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특고에서 이제는 노무 제공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법률적인 정의는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호받는 것은 물론이고 또 사회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요. 사회 안정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법안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중고차 허위 과장 광고, 소위 허위 매물이라고 하잖아요. 거짓 광고에 속아가지고 자동차 매매 단지에 갔는데 이제 자동차 매매업자들한테 협박당하고 감금당하고 결국에 이제 200만 원짜리, 시세 200만 원짜리 차량을 700만 원에 강매 당한 다음에요, 이를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위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법률이 종전에도 없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있었죠. 자동차 매매업자가 거짓, 과장, 허위 광고를 하면 제재하는 형태의 법이 있었는데 항상 꼼수를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동차 매매업자가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딜러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올리는 식으로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좀 꼼수들을 막았다고 볼 수가 있나요? 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해서 금지 행위나 의무사항을 적용하던 게 종사원까지 확대하도록 명시했거든요. 그래서 종사원이 허위 매물을 올려도 사업 취소, 정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법률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으면 부당한 게 어떤 거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잘 정해놨습니다. 제도가 있고 처벌 규정이 있어도 계속 점검하고 적발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이걸 하고 있었는데 단속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잡아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자동차 광고를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좀 책임지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법안은 어떤 건가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금융사기의 일종인 스미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네, 스미싱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해주세요. 스미싱은 이 문자 메시지에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해서 보낸 다음에 이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딱 설치되면서 금융 정보를 털어가는 형태의 범죄거든요. 몇 년 동안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부터 그때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가파른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지원금? 근데 일반적인 곳이 아니라 뭐 정부나 금융이나 이런 데서 지원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더니 이건가 보다 하고 전화를 하거나 클릭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검색어 따먹기 같은 건데 설날이면 설 명절 선물 도착했다고 택배처럼, 그리고 추석이면 추석 선물 도착했다고 하고 해서 클릭하게끔 유도를 하니까요. 하고 방심하다가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는 전기, 통신, 금융,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해서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법률에 사기에 이용된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던 거였거든요. 실제로 돈을 송금하는 재산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스미싱 문자만으로는 금융사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개정안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과기부하고 경찰청이 협력해서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막아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IT 기술이 점점 확산되다 보니까 기업 정보 유출이나 뭐 랜섬웨어 감염 같은 사이버 침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사이버 침해를 막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5월 29일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 중에서 3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법을 알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 법알 나이. 감사합니다.